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마감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983만원이고요. 플러스 70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3월달 두 번째 거래일인데요. 지금 플러스 만원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어제 마이너스 69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69만원이었고 오늘 70만원이었으니까 일단 그 손실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완전하진 않은데 일단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이 손실을 최단 시간에 빠르게 복구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도 좀 따라야 되겠고 일단은 이렇게 회복하고 나면 그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을 찾고 다시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죠. 어제 제가 방송할 때 휴일 동안에 그 갑자기 광물협정이 파기되면서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싸우는 바람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재건주에 몰빵하고 올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종목을 비중을 줄인다는 것이 이제 심리적 압박 때문에 던졌는데 그게 최저점에서 던져가지고 손실이 오히려 더 커져 버렸어요. 조금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그 약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였으면 손실이 그렇게 안 컸을 겁니다. 근데 놀래가지고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게 됩니다. 손실이 그냥 100만원 넘게 나와버렸으니까 장 초반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 큰일 나겠다는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투자 비중이 980만원 중에 100만원이 손실 나면 880만원대가 돼버리니까 당장 그 심리적인 되게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빨리 줄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빨리 줄여야 되겠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두 종목을 비중을 바삭 줄였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손실이 컸고 뒤에 가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상황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주가 광물협정이 파기되면서 재건주가 끝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던 거는, 그러면 과연 광물협정 미국의 도움 없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어제 방송에서 약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겨울에 거기 진흙탕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교전이 조금 이제 소강 상태고 드론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땅이 굳고 나면 봄이 되면 지난번 때 그 재작년인가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대반격을 한다고 하면서 그 봄철 대반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때 아마 3월인가 4월쯤에 반격을 시도했을 겁니다. 근데 반격을 하려고 이제 땅이 굳어지고 나서 탱크로 밀고 딱 나가니까 그 러시아에서 거기다가 그 바리케이트 있죠.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벽 쌓는 거 이중으로 벽을 쌓아가지고 탱크가 밀고 나가다가 벽을 못 뚫고 거기서 그냥 다 자초되면서 반격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겨울 동안 비축해가지고 타이밍 잡아서 확 밀고 나갔는데 러시아는 그거 나올 걸 예상하고 바리케이트로 거의 전선 전체를 갖다가 이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니까 그 콘크리트를 뚫고 지나갈 수는 없죠. 탱크가 그 뚫는 사이에 폭격을 맞아가 다 이제 부서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못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땅이 굳고 나면 이제 어느 쪽이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생존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땐 어렵다고 봅니다. 유럽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유럽은 무기가 없죠 지금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이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대충 이런 각도로 해서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 있다. 광물협정이 파기돼 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개하려면 서로 간에 감정싸움이 됐기 때문에 사과하라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죠. 그래서 이 사과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되게 급해져야 사과를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긴 시간 동안에 고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묻어놨는데 비중을 줄여서 이제 버텼는데 다행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빨리 액션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를 전부 다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읽어보면 지금 배에 선적했는 무기뿐만이 아니고 유럽에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무기까지 포함해서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기가 들어가서 포탄을 쏴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장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 됐죠. 포탄도 그렇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이렇게 대공 방어 이런 게 하는 게 지금 딱 잘려버리는 상황이니까 한시가 급해진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간밤에 나왔던 뉴스가 젤렌스키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백악관 그 회담에서 그런 일이 있은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사과했다는 뜻이죠, 그게. 그리고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광물협정에 사인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바다나 항공 쪽에 그 전쟁을 휴전할 용의가 있다. 휴전 회담에 나갈 용의가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항복하는 듯한 액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이 있는데요. 그때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다까지가 오늘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재건주가 대거 반등이 나왔어요. 그 오늘 순서로 보자면 오늘은 이상하게 전진건설 로봇이 대장이었어요. 이 특이한 게 저는 이제 대동기어가 대장인 줄 알고 이제까지 흐름을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대동기어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도 대동기어가 대장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전진건설 로봇이 많이 빠졌던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하락하고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대동기어는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이미 했죠. 그 전에 안 빠지고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갔고 전진건설 로봇은 많이 빠진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대장격으로 해서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봉으로 보시면 5분봉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거의 한 13%대로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얘가 대장으로 끌어올리니까 대동기어는 아침에 보시면 눌렸단 말이죠. 밑으로 오히려 거꾸로 갭으로 떠가지고 뒤로 밀리는 현상이 됐습니다. 밀리는 현상이 나왔는데 대동기어 전진건설 로봇이 13% 정도 올라가니까 얘가 밀고 올라갔는데 이 좀 신기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가총액도 지금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유동물량이 370만 주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임이 아주 가볍게 팍팍 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진건설 로봇이 13% 정도 올라가니까 대동기어가 삑 돌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거의 한 20%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가서 찍고 그 다음 빠질 때는 또 시원하게 쑥 빠져버립니다.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11.16%니까 그냥 그 느낌으로 봤을 때 전진건설 로봇이 더 대장격인 오늘의 장에서는 대장격으로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건 아마도 어제 반등 못했던 부분을 합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얘가 대장으로 움직인 것 같고 그 뒤를 따라서 대동기어 따라 올랐고요. 그 다음 이제 건설 장비 쪽에 HD 현대인프라하고 그 현대건설기기하고 그다음 진성TC 이런 종목들이 대거 반등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제 있었던 그 악재로 인해서 광물협정 파기로 인해서 발생된 악재가 다 해소되고 되돌렸다. 이렇게 보면 딱 맞겠죠. 그러니까 진성TC가 그보다 더 좋아졌죠. 여기까지 와 있었는데 어제 갭으로 떨어져 갖고 여기 떨어져 있다가 오늘 그 부분을 뚫고 그 전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모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기 아주 좋은 상황. 그 진성TC도 그 대장 그룹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는 이 SG를 가지고 계속 대장으로 해갖고 그 SG하고 그다음 SY 뭐 스틸텍 이런 종목들이 대장격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판세가 바뀐 것 같아요.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은 미국이 주도해서 광물협정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주도해서 재건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먹을 게 없다. 이게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SY 스틸텍 같은 이런 거 그거죠 이거 데크플레이트 건물 짓 때 하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이 데크플레이트가 웬 말이냐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탈락돼버리고 관계되는 회사 쪽이니까 대동기어가 강하게 올라갔던 거는 대동기어는 그 농기계 쪽이니까요. 우크라이나에 이미 농기계가 수출되고 있는 상태니까 대동을 비롯해서 대동이 농기계죠. 그 대동을 비롯해서 대동기계가 더 가벼우니까 얘가 대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혜가 되는 종목 해서 올라간 거고 그 다음 진성TC가 지금 대장격으로 자꾸 따라오는 이유는 얘는 캐터필러의 부품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도로 캐터필러 종목이 건설 장비로 해서 투입돼가지고 캐터필러가 급등하면 진성TC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해외 주스 보시면 캐터필러가 지금 별로 못 올라갔습니다. 간밤에 상승 전환했네요. 이거 제가 아침에 제대로 못 봤어. 그 뒷부분 끝부분까지 못 봤는데 제가 본 종목은 캐터필러가 하락이었지 싶은데 이건 조금 의외네. 그 캐터필러가 반등을 했는데 지금 캐터필러 위치 보시면은 완전히 밑에 쪽에 와 있죠. 이게 미국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성TC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캐터필러가 반등하기만 하면 부품 공급하는 진성TC가 수혜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제가 봤을 때 수혜를 굳이 정하자면
대동기어는 농기계니까 수혜가 맞는데 이 농기계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 벌겠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걸립니다. 그래서 급등해갖고 막 엄청나게 솟구칠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그룹이 실질적인 수혜는 맞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봤을 때 전진건설로봇은 펌프카의 그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쪽이든 간에 중동이든 어디든 간에 재건 관련한 뭔가가 전쟁이 끝나갖고 재건 관련주가 되면 이 장비는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의미로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잡자면 물론 이제 현대건설기계나 인프라코 이런 게 건설 장비 좋긴 한데 이런 쪽도 물론 좋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 캐터필러의 부품 공급하는 진성TC 이런 종목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제 팔아버렸는데 오늘 다시 잡지는 못했습니다. 상황 봐서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가 대거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그 댓글에 아주 좋은 댓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매매 방법에서 이 감을 잡아갖고 이렇게 종목 잡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잡고 갔다가 마무리를 못하는, 그러니까, 전진건설로봇 잘 잡아가지고 여기서 쳤고 칠 때 이럴 때 어느 정도 팔고 빠져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잡고 있다가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오히려 손실나는 여기까지 가버리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한 종목에 그 한 테마에 집중해가지고 마무리를 못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또 변명을 하자면 아직까지 이 테마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의외로 한 방 얻어맞아가지고 뒤로 빠져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올라가면 정리하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타이밍에서 정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번에는 다시 돌아 올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까지 제가 항상 실수했던 잘 잡아놓고 올라갔을 때 못 팔아가지고 뒤로 밀려가지고 오히려 손실보는 이런 어떤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 3월 달에는 수익 올리는 바로바로 챙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결해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방산 관련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재건 관련주가 급등했으니까 방산주가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어제 올라간 거로서 별로 안 빠졌죠. LIG 넥스원은 어제 못 갔다가 오늘 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같은 종목 제가 지난번에 그 여기서 이 다른 방산주들이 다 급등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 중에 후발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 포스텍이다 이렇게 한 말씀 드렸는데 이거 잡을까 말까 좀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또 밀어 올리네요. 어쨌거나 이 종목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은 제가 봤을 때 EU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미국에서 자꾸 이제 지원을 끊는다 이렇게 하니까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그 군사 무기를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전체에서 EU, 나토 쪽에서 무기를 확충시킬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지금 밀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EU 자체의 어떤 방어,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체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 이게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격으로 올라갔고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올라갔죠. 추가로 들어갈 걸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계속 올라가는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종전되더라도 유럽 쪽에 EU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 무기를 정산시켜야 될 필요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한일 던조 부분이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일 던조가 올라간 거는 미국에서 무기 지원을 끊게 되면 당장 탄약이 부족하니까 그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의 포탄을 어떻게든 가져가가지고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일 단조가 어제 상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 부분이죠. 관세 그 광물협정이 파기되면서 미국의 지원이 끊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해서 한일 단조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추가로 못 올라가는 이 부분은 제가 해석을 하자면 종전이 돼버리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당장 포탄이 더 필요한 이런 상황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무기를 더 보강하는 거는 포탄을 보강하는 건 아니겠죠. 뭐 그 전차라든가 그다음 뭐 그 천궁 같은 이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하는 쪽으로 택할 거지 당장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포탄이 급하게 필요할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만약에 그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중단하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광물협정에 사인하겠다는 이런 그 사과하는 모션이 안 나왔다면 이 종목은 상당히 유용한 어떤 상승세를 가질 만한 종목이었는데 지금 다시 종전 분위기로 휴전하는 분위기로 급선회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텍 같은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얘는 그 천궁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그런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여기까지를 정리하자면 오늘 나온 그 내용 중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오늘 의회 발언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광물협정에 사인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휴전 협상 테이블에 나갈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서명을 하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 다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리허설 했고 그 한 번 리허설 할 때 우리가 흐름을 봤으니까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전진건설 로봇으로 보자면 광물협정 서명할 것 같아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파기되는 바람에 뚝 떨어져 버렸죠. 근데 다시 할 것 같으니까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 해가지고 빠졌는 부분을 되돌려 올려놨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광물협정 사인을 하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 와야 되겠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제일 먼저 올릴 겁니다. 트위터에 광물협정에 서명하기 위해서 그 언제 온다 이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막상 서명하는 날이 되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확장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그 광물협정에 사인하는 이 부분이니까 그거 사인한다고 뭐 휴전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겠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협정 사인뿐만이 아니고 휴전협상 테이블에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 뉴스에 보시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단순하게 보면 전쟁 치는 국가의 국가원수가 군복을 입고 오는 건 당연하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으로 해석하자면 평화회담하자고 휴전하자고 만나자 그랬는데 군복을 입고 왔다는 자체가 나는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액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총을 안 들었다 뿐이지 군복을 입고 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모습으로 백악관에 등장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싸우려고 왔는 사람한테 평화를 이야기하면 말이 안 먹힐 것 같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눈치 빠르니까. 그래서 그 약간 꼬투리 잡아갖고 한번 붙고 집에 가라 이렇게 이제 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때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복이 아닌 다른 뭐 캐주얼하든 뭘 하든 군복이 아닌 다른 옷으로 입고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옷 자체로만 봐도 평화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느낌으로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그 이야기해놓고 안 돼버리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될 듯이 이야기해놓으면 바로 안 됐잖아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 오늘 이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SG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SG라는 종목은 그 도로 포장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하면 도로 포장을 할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수혜는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도로 포장해가지고 그 돈이 얼마 되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강하게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그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 전환사채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매물 압박으로 해서 많이 빠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로 종전되면 이 종목도 이 고점 부분을 뚫고 제가 보는 거는 한 4,500원 정도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해서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전에는 몰빵했기 때문에 못 버티지만 이제 200만원 정도니까 이건 그대로 홀딩하겠다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 그용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은 100만원 어제 100만원 나눴는데 오늘 상승하면서 수익이 조금 손실해서 수익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장격에 속하는 대장그룹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대로 홀딩하는 비중을 오히려 늘리든지 아니면 홀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한미글로벌인데요. 한미글로벌 하기 전에 대동기어를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대동기어는 거의 뭐 대장그룹에 속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오늘 비록 그 꼬리 달고 이렇게 좀 애매한 위치에 서 있긴 하지만 워낙 대장그룹 종목이기 때문에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비중이 100만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딩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미글로벌인데요. 한미글로벌이 지금 145만원에서 거의 한 200만원 정도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이 종목도 참 수급이 안 받쳐줍니다. 오늘도 분봉으로 보시면 다른 종목 막 급등하고 있을 때 하루 종일 빌빌거렸어요. 거의 못 올라가고 이게 과연 재건 관련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후반에 가서 쭉 땡겨 올려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좀 체면 유지는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제가 비중을 200만원으로 늘렸던 이유는 오늘 나왔는 뉴스 중에 뭐가 나왔냐면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이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탁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왔냐면 뉴스가 현대건설기계가 그게 나왔습니다. 중동하고 튀르키예 장비 수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현대건설기계가 원래 1, 2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지에 중동에 333대, 튀르키예 224대, 뭐 굴착기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공급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이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동 쪽에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건 저거죠, 네옴시티죠. 그다음 아랍에미리트 여도 뭔가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그다음 그 튀르키예까지 건설 장비를 많이 구입했다는 얘기는 관련한 무슨 그 공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올라갔는데 얘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얘가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중동하고 가장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갖고 제가 끼워 맞춘 게 이게 잘 맞지는 않지만 중동하면 한미글로벌로 봅니다.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의 그 기숙사도 짓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한미글로벌이 수혜가 될 것이다. 얘는 실적이 받쳐주니까요. 그런 의미로 한미글로벌하고 그다음 그 건설을 한다 그러면 굴착기 같은 걸로 파는 것도 하겠지만 펌프카도 똑같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중동에 재건하면 전진건설로부터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을 200만원 정도로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제가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또 테마 중에 나왔던 게 뭐냐면 요즘 그 테마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에 다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있는 가스관 개발에 처음에 우리나라의 참여 희망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조선처럼 대박 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자세히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그 LNG 건설할 때 가스관 파이프 박는 거 이게 휴스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올라와 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가고 좀 실려 그러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또 한 번 더 언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급해버리는 바람에 얘가 또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이제 원래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가스관 이야기 나올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게 동양철관입니다. 그리고 동양철관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철관 이염수 부분에 해당하는 화성밸브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러시아 가스관 관련한 테마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대거 그냥 상한가, 그럼 철강 같은 건 이제 뭐 판매하고 하는 하이스틸 이런 종목, 그 다음 대동스틸 이런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관세 부분에서 한 4배 정도 이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어떤 암시를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철강 쪽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안하게 보였어요. 일단 오늘 좀 들어갈 타이밍도 안 됐습니다. 워낙 강하게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휴스틸을 여기쯤에서 발견했는데 이쯤에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 분봉으로 보자면 여기쯤에서 발견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발견했는데 이거 설마 올라가겠나 싶어서 놔뒀는데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보는데 저는 들어갈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냥 오늘 알래스카 테마 이 부분으로 해서 좀 종목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왔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어제 저녁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는데 중국의 양행가 하면서 나온 뉴스입니다.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100조배 빠른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중국에서 먼저 개발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양자 컴퓨터 부분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앞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 이 부분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제가 봤을 때 양자 컴퓨터 개발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후발주자하고 따라가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수혜 받는 게 뭐냐 했을 때 오늘 한 종목이 수혜를 받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단 종목 ICTK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타이밍을 절묘하게
이게 그 양자 무슨 관련한 부품을 칩을 만들었다고 했던가 뭐 이런 그죠? 세계 최초로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의 알고리즘 표준이 탑재된 보안 칩을 출시하고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만드는 칩이라기보다는 보안 칩을 만들었다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그 딱 타이밍이 절묘했죠. 중국에서 양자 컴퓨터였기 때문에 양자 보안이 억수로 중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탑재한 말로 보면 상당히 대단해 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지 해보자면은 세계 최초 억수로 대단하죠. 그다음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의 뭐 알고리즘을 정식 표준이 탑재된 하고 뒤에 한 보안 칩을 출시하고 양산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안 칩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수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뉴스 하나로 얘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우려 먹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못 잡았고 그럼 우리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양자 보안 관련한 뭔가가 움직이지 않겠나 해서 봤는데 KCS라는 이 종목이 오늘 좀 강했고요. 그 다음 엑스게이트 이게 이제 셋으로 움직입니다. 한국 첨단 소재는 그 광소자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이런 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느냐에 의문이 생겨가지고 쉽게 못 올라갑니다 이거. 5%도 마찬가지죠. 양자 컴퓨터의 어떤 광 관련한 어떤 소자 이런 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수혜가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얘가 중국에 수출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보안 틀을 깨버리기 때문에 이 보안이 시급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KCS가 강하게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 그 엑스게이트 그 다음 따라서 움직이고 ICTK가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이버원 지금 뉴스 나왔습니다. 잠깐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수했는 종목이라서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 오늘 팔아먹었나요? 5천조 팔아먹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악재로 보지는 않을 건데요. 일단은 그 팔아먹었다고 나왔습니다. 시간대에서도 내려올 리가 없는데 일단 그 계속 이어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엑스게이트가 조금 이 매물이 많아가지고 못 올라갔을 뿐이지 양자 컴퓨터 테마가 움직인다면 이 중에 뭐 잡을까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그 지금 상한가 들어가 버린 ICTK는 잡을 수가 없죠. 상한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또 칩 하나 개발했다고 뭐 계속 날아갈 거냐 이 또 의문도 좀 있고 해서 얘는 뺐고 그 다음으로 잡을 만한 거에서 잡은 게 개인적으로 엑스게이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자꾸 보니까 또 시간에서 밀리네요. 일단 오늘 잡은 게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보안 관련해가지고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이 종목을 한 100만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붙여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센즈랩 올라갔었죠. 그 다음 모니터랩 얘도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인스피언 얘는 신규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이버원이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번에 이 급등할 때 이때 말이죠. 그래서 이거 꼭 잡고 싶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센즈랩 모니터랩 얘 잡는 것보다 이거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이래서 이제 이 종목을 오늘 잡았습니다. 그것도 그 처음에 250만원을 잡았어요. 이 사이버원을 25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 그 약간 손실 보고 손절하고 지금 150만원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양자 컴퓨터에서 움직이면 양자 보안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보안 관련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신규로 잡은 거는 엑스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잡은 게 거의 사이버원이 158만원이고 엑스게이트 99만원 해가지고 신규로 두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흐름까지는 그 개인적으로 이 재건 관련주들이 좀 더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 종목 쪽으로 한 번 더 시세를 보고요. 또 추가로 더 상승을 하면 이익 실현해가지고 다른 테마 쪽으로 추가로 더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는 흐름에서는 이 테마들이 가장 강하지 않았을까. 재건 관련주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 그 알래스카 가스 개발 이쪽에 강한 테마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 요런 쪽들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대충 어제의 손실을 많이 하는 정도로 해서 그 만족을 하고요. 내일은 좀 더 또
그 변화무쌍합니다. 요즘 흐름이 빨리빨리 따라잡았고 먹으면 챙기고 다시 또 딴 거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